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다 웃는 그날까지, 희망의 새정치로 전 국민이 포복절도하는 그날까지 웃겨야 산다. 김경진의 어째스까 제10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국민의당 수석 대변인 김경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 억지로. 이거 제가 억지로. 이게 참 네. 잘 안 되네요. 처음 하다 보니까 네. 원래 장윤선 기자가 나와서 네. 막 웃으면서 분위기 띄워야 되는데 그 선거 때 다니다 보면 네. 웃음 치료 교실이라고 요새는 약간 주춤한데 네.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그게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네.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대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고령화 시대다 보니까. 네. 그러면 거기 가면 꼭 들어있는 수업 중에 하나가 웃음 치료 교실이에요. 근데 이게 잘 들어보면 예. 약간의 좀 내용이 재밌는 콘텐츠가 있기는 하지만 네. 본질은 뭐냐면 억지로 웃자예요. 이렇게 3분 내내 웃고 있으면 나중에 진짜 웃긴다니까요. 얼굴 근육이 쫙 펴지면서 가슴도 처음에 네. 약간 이상한데 네. 웃다 보면 이게 돼요. 벌써 좀 약간 시원한 네, 것 네, 같아요. 네, 네. 아유, 가슴이 좀 시원해집니다. 네. 네. 아니 네. 방송 사상 처음, 생방송 사상 처음으로 네. 저희가 웃음 치료를 네. 방송에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웃으면서 오늘 하루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웃어보세요. 네. 제가 방송을 또 오랫동안 해봤지만 네. 오늘처럼 이렇게 웃음으로 시작하는 경우 처음이네요. 정치인들은 만능이 돼야 되는 게 웃을 때는 웃어야 돼요. 네. 그다음에 또 선거 때 다니다 보면 네. 노래 교실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노래 교실에 이제 주부들 이제 50대, 40대 후반부터 네. 한 70대까지 주로 이제 어머님들, 누님들 이렇게 그렇죠. 이제 주부분들이 예. 대부분 계시는데 네. 거기 가서 이제 그름하게 인사를 하고 저 김경진입니다. 이번에 이제 한 표 주시라고 꼭 왔습니다. 저 이쁘죠? 막 이러면서 이제 이쁜 거기까지 좋은데 네. 이분들이 꼭 노래를 한번 해보라 그러세요. 노래 네. 교실이. 예. 근데 노래를 안 하면 표를 안 주시겠대요. 야. 근데 조금 좀 짓궂은 노래 강사 있는 데는 네. 점수 몇 점 이상 안 나오면 안 주시겠대요. 노래도 잘해야 되네. 예. 근데 제가 대표적으로 음치 아닙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그러면 예. 어머님 제가 잘할 때까지 할게요 하고 한 곡 하고 예. 두 곡 하고 세 곡 잘라 그러면 그만 그만 들어도 되겠어. 한 표 줄게. 그렇게 예. 못하더라도 못하더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하면 되는 예. 거거든요. 아니면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옆에 노래를 잘하는 비서를 데리고 다니든지 아니면 젊은 피 이제 제 아들이 대학생 26살짜리거든요. 네네. 젊은 피를 데리고 다니면서 꽁 대신 닭이라고 닭 그래요? 대신 꽁이라고. 좋다. 네. 그러니까 웃음도 이 웃음 치료도 해야 되고 노래도 불러야 되고. 네. 우리나라 정치인들 정말 할 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다재다능해야 돼요. 맞습니다. 예. 근데 거꾸로 보면 이게 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또 폭탄 받는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제가 좀 얼굴이 알려지니까 최근에는 상가에 이제 문상을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가에서 사진 찍자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나 그 미치겠어요. 난감하네요. 난감해요. 어떻게 됩니까? 예. 아유. 그냥 수동적으로 응하는데 네. 그 거부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뭐라고 안 하기도 참그 판단이 안 서는 상황이에요. 그럼 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근데 그것도 구설에 오르려고 하면은 능히 네, 구설에 네, 오를 그렇죠. 상황들이거든요 보면. 네. 그래서 거절하기도 쉽지 않네요. 예. 또 요새- 좋아하시는 팬들인데. 예. 요새 정치인들 구설에 오르는 정치인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이고 저게 남 일이 아닌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그 예쁜 여동생 소리 한 번 했다가 맨날 며칠을 가이고. 그렇습니다. 네. 조심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예. 그래야 그러면서도 되는 웃겨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어째스까? 제가 이 방송으로만 듣다가 네. 직접 옆에 앉으니까 네. 웃게 되네요. 왜 이렇게 많이 웃을까 했는데 네. 앉으니까 웃게 돼요. 신나요. 웃겨야 삽니다. 네, 업이 돼요 그냥. 네. 웃겨야 산다. 웃겨야 산다. 저희가 웃겨야 살기 때문에 네. 오늘도 한번 네. 1시간 동안 웃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저희가 또 이 전국을 분석할 때는 진지하게, 하지만 중간 중간 또 웃음은 또 빠질 수가 없는데요. 네. 자, 이 얘기를 좀 저희가 해볼게요. 먼저
지난주 헌법재판소 앞마당에서 저희가 방송을 했습니다. 네. 8시에 8시에. 첫 타임으로 오셔가지고 네. 그 추운데 춥더라고요. 다행히 거기 장윤선 앉으셨어. 기자가 예. 핫팩을 하나 주더라고요. 핫팩을 밑에 숨기고. 밑에 숨기고 있었군요. 예,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추운 그 아침에 방송을 하셨는데 네. 예상대로 8대 0 0으로. 만장일치가 나왔습니다. 네. 인터뷰 10개 하시느라고 그 순간 못 보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스웨덴 구경방송까지 하셨는데. 저는 정확히는 네. 차 속에서 예. 핸드폰으로 이게 봤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이동 중에 모셨는데 이동 중, 예. 어떠셨습니까? 딱 들으시면서. 그러니까요. 당연히 이제 8대 0으로 될 거라고 얘기를 음. 했고 제가 그날 말씀드린 게 거의 맞았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세계일보 이 부분은 증거가 인정이 안 돼서 음.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세월호 7시간 관련해 가지고는 나도 잘 모르겠다. 아. 이거는 일단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한 문제가 네. 있고 그다음에 법적인 의무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아. 이 부분이 아직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폭이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할 상황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켜봐야겠다라고 말씀드렸고 네. 근데 이제 권력형 농단 사건들 그렇습니다. 최순실이가 대통령 대행을 하고 최순실이에게 뇌물이나 이권을 여러 가지로 챙겨준 거 이건 탄핵 사유가 안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정확히 맞았어요. 맞아요. 네. 저는 근데 들으면서 네. 장윤선 기자랑 같이 저는 듣고 있었는데 네, 네, 맨 처음에 이건 안 된다. 네. 그러나 네, 그러나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이러다가 기각되는 거 아니야? 기각되는 거 아니야? 저도 사실은 처음에 약간 좀 듣다가 약간 좀 쫄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맨 처음에 나온 부분이 그 네. 유진용 장관을 네, 네. 통한 문체부 네, 공무원들에 맞아요. 대한 퇴임 압력 의혹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가 볼 때는 네. 탄핵 사유가 될 것 같기도 될 한데. 것 같은데 문제는 거기 예. 그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예요. 증거가 부족하다. 네. 그러니까 그게 증거로서 확정적으로 인정이 된다면 탄핵 사유가 되는데 네네. 헌법재판소에 나온 증거로서는 부족하다 이거예요. 아,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사용된 부분이 두 가지예요. 네. 첫째는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의 증언, 헌법재판소의 증언. 그러니까 법원이나 뭐 검찰 조사나 뭐 특검 그게 조사가 아니라 아니고 헌재 헌법대에 나와서. 증인으로 나온 네. 사람들의 증언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가 네. 검찰 어, 특검 말고 검찰에서 검찰. 조사했던 조서나 서류들 이 두 가지만 증거로 됐어요. 예. 그러니까 특검에서 조사한 내용은 증거로 일체 헌법재판소에 안 들어갔어요. 네네. 그럼 그게 왜 안 들어갔냐? 음, 이게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에 필요하면 관공서라든지 이런 공무서라든지 이런저런 기관에 대해서 네. 사실 조회를 의뢰할 수도 있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음, 근데 그 단서에 뭐라고 했냐면 단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헌법재판소가 요구할 수 예, 없다. 예. 근데 그러면 검찰 자료는 어떻게 왔냐? 네. 어떻게? 헌법재판소는 요구를 못했어요 그 조항 때문에. 네. 근데 국회에 있는 소추위원들이 요구를 하니까 검찰이 자발적으로 제출을 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헌재의 요구가 아니고 네. 검찰이 자발적으로 제출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 조항 23조 단서 조항 네. 헌재가 요구할 수 없다라는 것이 검찰이 자발적 제출까지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석이 됐군요. 네, 근데 특검은 네. 이게 특검 자체의 추천을 야당에서 했잖아요. 보면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조승식 그다음에 박영수 두 둘 분을, 다 네. 야당에서 했고 결국은 저희 국민의당에서 추천한 박영수 박영수 특검이 됐는데 네. 어쨌든 특검 입장에서는 야당에 의해서 추천을 받다 보니까 네. 이게 정파성 시비 특히 현재 마지막 순간까지 특검이 무슨 이게 위헌이다고 큰 소리 쳤잖아요 저쪽에서. 맞아요.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보면. 네. 그래서 특검 입장에서는 이 정파성 시비에 시달리기 싫으니까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 단서 헌법재판소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할 수 없다라는 이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을 해서 특검에서 조사했던 자료는 제출 안 한 거예요. 아, 근데 정작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네. 그다음에 저 삼성 이재용 씨 뇌물 부분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 문체부 공무원들 이렇게 직권 면직시킨 부분들 이건 다 일반 검사로 조사가 된 게 아니고 특검에서 조사가 됐던 부분들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 자료는 헌재 탄핵 심판 과정에서 특검 조사 부분은 일체 제출이 안 됐어요. 아, 마지막 순간에 특검의 발표문 있잖아요. 네. 200페이지짜리
100페이지짜리 거 이 PDF로 돌아다니는 거 네. 요것만 출력해서 마지막 순간에 현재 재판 변론 종결하고 참고 자료로 참고 자료로. 들어갔을 뿐이에요. 이건 증거 자료가 아니에요. 그건 결론 수사 결과 발표문만 네. 참고 자료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증거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맨 첫 번째 항목 네. 문체부 공무원들 강제로 사직시키라고 했던 부분은 헌재 입장에서는 특검에서는 증거가 확보가 됐지만 네. 헌재 증거로서는 안 나왔던 거예요. 아,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탄핵이 최순실이가 서류 이제 관공 서류 대통령 서류 받아본 거 그다음에 네. 최순실이 이권 챙겨준 거 이권, 요게 네. 이제 탄핵 사유였는데 네. 그러면 요게 이재용이 뇌물 부분이 그러면 요건 탄핵 사유 됐냐? 안 됐어요. 안 됐죠. 왜 안 됐냐면 네. 특검에서 밝혀낸 부분이에요. 음. 그러면 최초에 검찰에서 이게 탄핵 재판 소추를 할 때는 일반 네. 검찰에서 밝혀낸 부분까지만 해서 탄핵 소추를 했어요. 특검에서 추가로 밝혀낸 블랙리스트 부분들 그다음에 이재용 뇌물 네. 부분은 아예 탄핵 사유로 안 들어갔어요. 아. 그러면 왜 국회에서는 탄핵 사유로 그걸 안 넣냐? 최초에 탄핵 심판을 제기할 때는 거기까지가 안 밝혀졌던 거예요. 명확한 증거로서. 그러면 중간에 우리가 국회에서 추가를 할 수 있었는데 네. 추가를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탄핵 재판이 또 길게 더 뒤로 가버리는 거예요. 더 길게. 더 길게 뒤로. 아. 그러니까 국회 입장에서는 확실한 게 여러 개 가면 갈수록 좋잖아요. 보면 네, 명확하게 네. 탄핵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실- 뇌물죄 되게 커 보였는데. 네, 저희가 볼 뇌물죄도 때는. 크고 네. 블랙리스트도 크고 그렇죠. 큰 거니까 탄핵 사유로 집어넣으면 예. 좋은데 집어넣으면 또 재판이 몇 달 뒤로 가는 거예요. 대통령 그러면 대리인단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가만히 있지 않죠. 예. 그러면 이게 8인 체제, 7인 체제 뭐 이렇게 돼 버리니까 아.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선에서 끊자 탄핵 사유를 더 추가하지 말고 그게 국회의 판단이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처음에 좀 가슴이 그러니까요. 그러나 그 인터넷에 네. 돌아다니는 그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탄핵 인용 기뻐하는 그 남성의 모습 볼 수가 있는데 네. 아,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확실한 걸로 가자. 네. 아, 뇌물죄로 네. 추가하면 네. 더 길어지고 네. 대리인단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있었군요. 네. 아, 특검의 그 조사, 네. 수사 열심히 했던 그 부분들도 안 들어간 게 좀 아쉽네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이제 조금 약간 좀 배를 산으로 좀 네, 옮겨서 네. 산 위에서 이제 우리가 배 구경을 하면 네. 이런 거에 보면 가령 어떤 사람이 굉장히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국가 경영에 관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실제 이것을 실행할 만한 능력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거를 집행할 만한. 아. 한비자가 법치주의를 주장을 했고 진시황이 한비자의 법치주의를 받아들여서 천하를 통일했잖아요. 보면 네. 엄격하게 체제를 정비하고 근데 그 체제를 정비했을 때 실제 진시황 밑에서 이 행정의 총 책임자는 이사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집행을 했어요. 네. 한비자 본인이 집행을 한 건 아니에요. 한비자는 진나라에 와서 진나라 임금하고 이 핵심 신하들한테 그 사상을 가르쳐주고 티칭하고 끝이 났던 네. 것들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이번 헌법재판 과정에서도 우리가 볼 때는 명확한 것을 분명히 끼워내어서 누가 봐도 탄핵에 대해서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 수도 있었지만 그게 절차적인 시간 그다음에 현재 탄핵 재판관들이 임기가 계속 만료되고 한다는 이 현재의 상황 속에서는 네. 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보면. 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를 볼 때 여러 가지 중층적인 측면을 종합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단순한 평면 하나만 가지고 보면은 딱 그 평면만 잘라가지고 그 평면에 절대적인 기준 가치를 부여해서 보면은 그게 맞을지도 모르죠. 네. 근데 모든 것을 영어로 말하면 all circumstances considered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아, 예. 볼 때 아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 잘했어요. 아, 발음이 신토불이세요. 진짜 오래. 캘리포니아에 있는 우리 교포분 좀 발음 좀 교정 좀 해주세요. 교정해 주십시오. All circumstances considered. 네. 좀 낫다.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볼 때 네. 이게 단면 하나의 면만 가지고 비판을 해서는 안 돼요. 보면.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적인 실체적인 면에 있어서는 부족하고 빠졌다고 할지라도 현재의 네.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이게 최선이라면은 그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 정말 지도자다운 길인 거예요. 그게. 네. 그래서 절대로 보면 딱 단면적인 면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게 그 얘기고 네. 그래서 깨알같이 이제 국민의당이나 우리 박지원 대표에 대해서 또 자랑을 하면 12월 2일 날 탄핵 이 투표를 하는 게 맞았냐 12월 9일 날 탄핵 투표를 하는 게 맞았냐 지금으로 보면 이미 끝났기 때문에 무의미한 얘기들이에요. 이미 가치를 상실한 의미긴 한데 네네.
12월 2일 날 투표했으면 절대로 지금 바른정당 떨어져 나온 비박계들이 그때 찬성표를 던질 준비가 안 됐었어요. 내부적으로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네. 12월 9일 날 했으니까 이게 됐던 거예요 보면. 근데 저희는 12월 9일 날 그때 안 한다고 그냥 저 문자 폭탄 받고 저도 한 이틀간 실신해서 있었잖아요. 정말 그 의원회관에서 블라인드 내리고 안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내가 왜 이것도 예. 그때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네. 하루빨리 탄핵을 해서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빨리 내려오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컸고요. 네. 사실 그래서 네. 그런 동력을 가지고 우리 촛불 집회에서 네. 우리 시민분들이 네. 탄핵을 정말 그렇죠. 큰 만들어내신 소리로 거죠. 외치고 만들어냈고 만들어내신 거죠. 거기에 비박해요. 아 뜨거! 그러면서 안 되겠구나, 해야겠구나 그렇죠. 그런 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돌이켜 보면 근데 네. 이 친박 특히 이 골수 친박 사람들 어제 기사 보니까 네. 뭐 윤상현이랑 뭐 조원진이랑 몇 명 등은 또 탄핵 당한 대통령한테 무슨 참모를 하겠다고 개인 참모를 하겠다고 기사가 떴던데요. 네, 뭐 사저팀이 구성이 됐다. 네. 그래서 뭐 서청원 의원이 총괄하고 뭐 이런 네, 얘기가 있던데 조원진 의원은 뭐 언론과 인터뷰에서 네. 부인은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 건 뭐 네. 그날도 보셨잖아요. 박근혜 그러니까요. 전 대통령이 사저에 돌아갈 때 그 네. 앞에 쭉 도열해가지고 네. 인사하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위로해주는 네. 서로 웃으면서 대화하는 그런 모습 네. 볼 수가 있었는데 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사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헌재 얘기를 조금만 더 네, 해보면요. 네, 네, 그날 저희가 이제 장윤선 기자와 김경진 의원께서 인터뷰할 때 네. 아마 그쯤에 이정미 네, 이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여덟- 출근했습니다. 8시 20분까지 다 출근하려고 그러니까요. 머리에 헤어를 달고. 꽂고 그게 좀 화제가 됐는데 네. 전 보면서 그게 합성인 줄 알았어요. 네. 누가 장난쳤구나. 근데 진짜로 헤어를 꽂고 출근하셨습니다. 네. 그만큼 정말 매진해왔다라는 네, 걸 알 네. 수가 있고 네. 그날 이 역사적인 판결을 네. 앞두고 정말 힘드셨구나 네, 하는 네, 생각 네. 들었고요. 네. 열심히 일했다. 네. 그런 격려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시청자분들, 저도 그런 생각 그러니까 많이 들었는데. 그분들 말씀으로도 예, 3개월 며칠 동안을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그러니까요. 헌재를 출근을 했고 네. 정말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수도승 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그냥 네. 어제 퇴임식을 했습니다. 네, 네. 어제 이정미 대행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퇴임을 했는데요. 네. 우리 헌법재판소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을 했다면서 네. 언제나 그랬듯 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면서 네. 헌법의 정신을 구현해내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네. 이 말 들으면서 저는 뭉클하시죠. 뭉클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 모두가 헌법 네. 앞에 네. 평등하다,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네.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주권재민 네. 이게 이번 헌재 판결에 확인할 수 있었던 네. 가장 큰 가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요번에 깜짝 놀랐던 게 네. 물론 헌재 재판관들 대부분이 다 보수 성향이에요. 김희수 재판관 한 분만 빼놓고. 그러니까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구성했던 헌재 같은 경우는 보면 네. 밑에 이 밖에서 제야 운동권 투사를 하던 이 변호인사들이 헌재 네. 재판관으로 들어갔어요. 그분들은 진짜 진보적인 사람들 아니에요. 진보적인. 예. 근데 지금 헌재 재판관은 9분 모두가 네. 계셨던 분, 이 탄핵에 관여했던 9분 모두가 다 사실은 보수 성향이에요. 아. 그나마 김인수 재판관이 조금 네. 진보적이다라는 건데 그 중에서도 대통령이 임명한 정말 극단적인 보수 재판관 한 두세 분 계시잖아요. 보면 맞아요. 그래서 네. 걱정했잖아요. 저희가. 걱정했고 예. 특히 안창호 재판관 같은 경우는 공안 검사 오랫동안 하셨거든요. 맞아요. 근데 안창호 재판관이 마지막 말미에 보충 보충. 의견으로 부기를 하셨잖아요. 네. 이건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국가의 가장 기초적인 질서에 관한 문제다. 네. 이건 그리고 맨날 그 쟤들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노무현 때 누가 얼마 받아먹고 김대중의 아들 김홍일이가 얼마를 받았고 예. 누가 옛날에 어떻게 받아먹었는데 이게 박근혜가 파면당할 일이로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 얘기했잖아.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2016년도에도 그렇게 그렇죠. 해먹어야 된다라고 예. 얘기를 하는 그런 어리석은 얘기는 이제 그만하라는 거 얘기 아니에요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유. 그 보수적인 재판관들조차 단 한 분의 이유도 없이 네. 우리 이 시대에 맞는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지도자 그리고 지도자가 취해야 될 어떤 정치의 방식, 행정의 태도를 명확히 제시해 준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요. 네. 그 결정문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네. 정말 우리 대한민국 이런 헌법을 수호하는 나라구나. 네. 대한민국 시리 시리가 시리께서 시리께서 한 마디 하고 시리께서 한 마디 하고 계셨.
부르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방송 사고네요. 네. 정군님, 잘 아, 알아들었어요. 아니, 이게 도와드릴까요? 저희가 좌우측 시리들이 아니 김경진 의원님 시리가 뭐라고 해서 제가 시리가 뭐라고 했더니 예, 이 그 시리가 또 대답을 했어. 시리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 방송은 니들이 끼지 와, 마라. 저 땀납니다. 진짜 이런 경우 처음이라서 생방송 중에 네. 시리가 지금 끼어들었어요. 끼어들었습니다. 자, 시리 조용히 해. 자, 다시 돌아가 보면 그나저나 헌법 정신. 네. 이게 조금 또 배를 산으로 네, 좀 네. 가가지고 탄핵 재판이 그 있는 그날 네. 그 959 쇼라고 그 유명한 그 전영미 씨 나오는 성대묘사 나오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그날 전영미 씨가 959 쇼에 성대묘사를 안 나왔어. 백반토론이 그날 없었어. 파면돼서 그런 거. 교통방송에 항의 전화했어. 이 역사적인 날 왜 안 나옵니까? 정말 깨알 같다. 저희가 이렇게 참 웃고 이제 한번 돌이켜 보고 있는데요. 네. 이런 주권 재민의 헌법 정신 확인할 수 있었고 네. 이게 뭐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와 불의의 문제, 네. 부패와 반부패의 문제다. 네. 네. 우리 역사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그렇습니다. 한번 되새겨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그 8시에 지난주 그 헌법재판소 앞마당에서 방송을 할 때 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박 전 대통령이 탄핵 이후 어떤 입장을 낼까, 네. 파면당한 다음에 어떤 입장을 낼까 네. 궁금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의원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발표가 나면 네. 대통령께서 승복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셨고요. 네. 제가 좀 기대를 했습니다, 사실. 기대를 했죠. 그런데 일요일에 본 네.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저희가 기대했던 것과 네. 너무나 달랐습니다. 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네.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얘기 들으시면서 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대국민 선전포고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일단 2박 3일 아닙니까? 네. 11시 20분 금요일 날 11시 21분, 21분에 판결 선고가 났고 그러면 늦어도 오후 2, 3시에는 국민들께 죄송하다, 송구하다 이런 말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국민들이 계속해서 마음 끓이고 맞아요. 또 대통령 때문에 대통령에게 거짓말을 당한 거 아닙니까? 정확히는 그렇습니다. 속임을 당한 거 아닙니까? 기자 간 다음에 네. 기자회견할 네. 때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네. 나는 엮인 거다. 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선이었다. 네. 주장했었고 네. 또한 검찰 수사, 네. 특검 수사 네. 다 잘 받겠다. 네. 그 나중에는 뭐 헌재 나와서 최우진 수사 한다 안 한다 그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네. 국민들이 더 이상 뭐 믿거나 신임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2박 3일 동안 아무 얘기 안 하시다가 관저 들어가면서 자기 입도 아니고 맞아요. 예. 그것도 탄핵당한 대통령이 네. 전임 청와대 대변인 현재로서는 어쨌든 국회의원 신분을 가지신 분을 통해서 짧은 4줄의 얘기를 네. 그것도 검찰도 인정했고 특검도 인정했고 헌법재판소도 인정했고 맥락은 전부 똑같은 얘기들 아니에요 보면. 그렇죠. 예, 그걸 자기 혼자만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질 거야. 이게 사실 탄핵 당한 분에 대해서 거친 얘기를 하면 저희도 좀 마음이 편치는 않아요. 편치는 않은데 네. 그냥 쉽게 얘기하면 매를 번다고밖에 매를 번다. 예. 네. 그렇죠. 뭐 잘못한 게 드러났으면 거기에 네. 대해서 사과하고 죄송하고 네. 앞으로 그 앞날 네. 특히 우리 역사를 위해서 네. 통합하는 화합하는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예, 그런 얘기 전혀 없었고요. 그러니까요. 이 앞에 또 메시지를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를 믿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것도 좀 마음에 좀 이상하더라고요. 모든 결과에 대해서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내가 뭐 잘못한 건 없는데 뭐 그런 그러니까 대승적으로 내가 안고 간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보면 네. 어쨌든 나는 억울하게 계속 당해왔고 음, 앞으로도 아마 억울하게 당할 것 같다. 그러니까 네, 이제 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으니까 검찰 수사 재판을 앞두고 있으니까 억울하게 당할 것 같다. 음, 근데 나의 지지자들이요. 네. 어쨌든 내가 억울하다고 계속 생각해 줘. 아하, 그래서 자기의 신화를 네, 최소한 자기 지지층 안에 허위의 신화를 만들어 놓기 위한 그 말의 씨앗을 뿌려놓는 거예요. 아, 그 성경에 보면 정말 그 멋진 구절이 있잖아요. 네, 그
하느님 말씀이 이게 사람 가운데 계시나니 뭐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보면 네. 이게 말이 전부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네. 사람의 생각을 만들어내고 사상을 만들어내고 신화를 만들어내고 우리의 세상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 말의 씨앗을 자기 지지층 안에다가 심어놓고 허구의 이 거짓의 어떤 나무의 싹을 틔우기 위한 거예요. 보면 결국 이것도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국민을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공도의가 아니고 네. 자기 생존. 그 조금 더 보면 네. 자기 몇몇 측근들까지 포함한 자기 세력들의 생존. 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다고는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네. 사실 그날 사저로 갈 때 뭐 이제 청와대에서 이틀 머물렀다 뭐 이거는 저희가 많은 비판도 있었지만 조국 교수는 뭐 숙박비 받아야 된다 네, 이런 네. 말씀까지 하셨지만 어쨌든 그걸 넘어가서도 네. 사저에 들어가면서 저는 웃으면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마치 선거 유세장에 나온 듯한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네. 저는 솔직히 소름이 돋았다고 해야 되나요? 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짜증도 나고 저도 그 TV 화면으로 보고 있다가 네. 속에서 확 이렇게 올라오는데 같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은 얘기를 하고 아니 저희가 그 5천만을 웃긴다, 웃게 산다라고 했는데 네. 대통령을 제가 웃게 만든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아니, 들어요. 근데 네. 대통령이 하도 저희를 웃겨버리는데 이게 웃기는 게 너무 시니컬해가지고 웃다가 지금 신경질이 스멀스멀 올라와요. 우리가 대통령 웃긴 게 아니라 네. 박 전 대통령 웃긴 게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이 우리를 웃기고 대통령이 있다. 좀 우리를 웃기는데 안 웃기는 걸로 어거지로 웃기려니까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네. 이 네. 양반이 또 한 가지 놀랬던 것은 얼굴이 네네. 탱탱하잖아요. 보면 아, 얼굴이 탱탱하지. 그러니까 이 양반의 정치는 이런 거예요. 보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화려하고 빛나게 보이는 이 외관을 통해서 네. 사람들을 따라오게 하는 딱 이거예요. 보면 첫째 그거고 네. 두 번째는 싸우고 대립하는 이 모습을 보여서 자기 주변에 뭉치게 하는 거예요. 보면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이 싸움과 투쟁의 절차적 방법론 예, 예. 여기에 천재예요. 보면 아하. 근데 문제는 그렇게 싸워서 이겼을 때 콘텐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국민들을 잘 살게 해주는 거. 뭐 때문에 싸우는데 뭐 때문에 이게 정치 세계에 나가서 승리를 하는데 이게 국리민복 아니에요. 그렇죠. 국가에 이렇게 네. 국민들을 복되게 그래서 하고 공직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컨텐츠가 없고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싸워서 이긴다. 아, 환한 표정과 멋있는 자세와 이 폼새로 뽀닥으로 사람들을 끌고 다닌다. 네. 그다음에 싸워야 될 전선이 상대방이 뭔가 조금만 잘못한 게 있으면은 이게 팍 때리면서 싸워야 될 전선 강인한 어떤 투사로서 모습을 보여서 네. 자기 주변에 응집시킨다. 아하. 이런 정치적 전투적 기술만 그냥 온몸에 밴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에 보면 부친이었던 대통령 옆에서 그런 부분만 정확하게 습득을 했던 거예요. 그렇군요.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을 닮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대통령이었군요. 네. 네. 지금 저희 화면으로 이 삼성동 사저 박 전 대통령이 도착하는 모습 좀 저희가 보여드리긴 했는데요. 지지자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네. 아침부터 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사실은 언론에서는 어제 오전, 네. 그러니까 월요일 오전에 간다라는 그런 네.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 네. 친박 단체들은 어떻게 알고 미리 와 있더라고요. 네, 아침부터. 네, 네, 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연결이 돼 있구나, 커넥트가 돼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럴 겁니다. 저렇게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흔들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참 내가 이러려고 대한민국 국민했나 자괴감을 느꼈을 만한 근데 그런 저는 상황입니다. 진짜 저 성조기는 왜 들고 있는지 한번 좀 제발 답변 좀 해주세요. 성조기를 왜 들고 계시는지. 저희가 그래서 그 네. 촛불 집회 나갔을 때 좀 물어봤었는데 저희 오마이뉴스 취재 기자들이 네.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 한, 나라가 어려울수록 네. 한미 동맹을 동맹이 굳건히 해야 된다. 굳건히 해야 된다. 그래서 네. 성조기를 들고 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위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이 국가 행정의 최정점에 있는 것이 진짜 위기죠. 그건. 그렇죠. 네. 국가 비상사태죠 지금. 예. 그리고 한미 동맹도 누가 일방적으로 무기 팔아먹어서 남은 돈 빼먹는 것이 착취가 아니고 이게 네. 동맹이 아니고 동맹이 아니고. 상호간에 진짜 상호 호혜 주고받고 네. 물론 우리는 1950년대 북한이 쳐들어 내려왔을 때 음. 미국이 전 세계적인 군사를 동원해서
이게 우리가 공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은혜를 입은 것은 분명히 있어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미국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고 또 그 이후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약체에 있을 때 미국으로부터 여러 경제 원조를 받아서 그렇죠. 우리나라 성장의 기반이 됐던 것은 맞아요. 네. 그 과거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네.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받았던 그 수혜나 은혜만큼은 또 가난한 나라에게 우리가 제3국들에게 베풀어 줘야 돼요. 우리가 이미 세계 12위 경제 대국이 됐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저런 자원을 가지고 해외 원조 자금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물론 이번에 순실이 아줌마가 그거 빼먹으려고 미얀마에서 빼먹고 그렇죠. 예, 중동에서 빼먹으려고 예. 마술을 뻗치다가 미얀마 대사까지 삼성전기 출신으로 꽂았는데 요번에 이제 발각되면서 이게 딱 스톱했던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 근데 어쨌든 참. 우리가 세계적으로 이제 원조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방식이 돼야 되고 네. 지금 현재처럼 어떻게 보면 긴장이 막 극대화되는 과정 속에서 네. 미국 자국 내에서도 배치하지 않는 무기를 한국에 최우선적으로 배치를 한다든지 또는 국제 정세에 있어서 우리가 단 하나 그냥 말로 작용을 한다든지 네.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관점에서 상호 호혜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해요 보면. 그래서 그렇군요. 예. 그래서 과거 은혜 감사한 건 감사하고 현재 서로 주고받을 것은 명확하게 주고받고 그렇죠. 또 우리 세계 자체가 네. 미국의 호전성도 없애야 되고 근데 호전성은 없애야 된다는 것은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세계 각국의 군사 무기 공장들을 폐쇄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보면 우리나라도 엊그제 어디 신문 봤더니 그 K9 자주포 드디어 국산화 성공했는데 이게 잘 팔린다 그러대요. 핀란드에 900억인가 뭐 1,800억인가를 수출 계약을 했다고 굉장히 잘했다고 이게 하는데 네. 그 장사하는 것은 돈 요새 한 푼이 아쉬운 판에 1,800억까지 수출했으면 좋은 건 좋은 거죠. 좋은 건 좋은 건데 무기를 수출했다는 건 우리 네. 입장에서는 부끄러워야 해야 그렇습니다.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무기상들, 특히 네. 뭐 핵미사일, 뭐 어떤 식의 이런 무기들 만드는 데들은 네. 다들 조금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각국의 군사 대국화 경향이 실은 군사 대국화를 하면 뒤에 무기 산업이 직접적으로 그렇죠. 연결돼서 성장하는 네. 문제들이거든요. 네.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지만 또 거꾸로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중국도 남서군도 같은데 섬 이렇게 산호초 이렇게 조그만 있는 거 시멘트로 그냥 1km짜리 인공섬 만들어 버리잖아요. 거기 비행기도 세우고 그러니까요. 레이더도 세우고 자기 네. 땅이라도 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 네. 네. 그래서 저게 지금 만약에 중국이 진짜로 어떤 이 슈퍼파워 미국만큼의 슈퍼파워의 힘을 가지면 실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봤던 미국의 야만성도 있지만 네. 중국이 우리 조선시대 말기에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 침략해가지고 이런저런 뭐 원색이라든지 뭐 이용장이라든지 여러 중국 인물들을 한국 우리 가지고 놀았던 이 역사들이 있잖아요 보면. 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에 뭐 추정할 필요도 없고 미국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은 가져야 되지만 현재 역사는 냉철하게 봐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저희 또 보이시지만 성조기를 들고 열렬하게 네. 박 전 대통령을 맞이하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제가 촛불 집회 나갔다가 방송하러 나갔다가 대형 성조기가 옆에 있는 거예요. 네, 네. 큰일 났다. 네. 지금 이 탄핵 반대 집회하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서들어왔구나. 네. 놀랐는데 네. 자세히 봤더니 미국 대사관이었어요. 성조기 보고 놀랐어요. 근데 다만 예. 우리 이제 촛불 시민들께서도 네. 저분들 중에는 돈 받고 현장에 동원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죠.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러는데 조금은 심정을 이해해 줘야 될 부분이 뭐냐면 네. 간혹가다 정말 아주 나이 드신 어르신들 만나 보면 네. 6.25 때 공산 저쪽에 이제 북한군들에 의해서 또는 내부에서 이제 또 자발적으로 저쪽에 내응한 뭐 의해서 네. 형제나 부모가 죽었던 분들을 음, 만났던 경험들이 있어요. 네. 근데 자기 가족이 이 공산군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하면 그건 본인이 죽을 때까지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게 뭐랄까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 작용과 반작 정반합으로 우리가 역사가 발전해서 간다고 하는 건데 네. 그러면 우리 촛불이 정이고 저기는 반이라고 할 때 그럼 저 반이 절대 악이냐? 저 반이 절대 악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이 촛불 탄핵 국면에 있어서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끊어줘야 되지만 저 사람들이 저 어떤 행동에 이르게 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머릿속에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품고 가야 될 대상이다라는 그 전까지 네. 잊어버리면 안 돼요 보면. 왜 이렇게 나오게 되셨는지 네. 그 아픔들 네. 그런 얘기들을 저희가 들어주고 보듬어주는 네. 것도 필요하다 네. 이런 말씀이신데 어쨌든 이 박 전 대통령의 사저 복귀 이 현장을 봤을 때는 네.
너무나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좀 벌어졌고요. 이 친박 세력을 결집해가지고 불복 운동을 펼쳐나갈 가능성이 커 보여요.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어제 보니까 뭐 지지자들의 꽃배달도 이어지고 있고 네. 뭐 조은진 의원, 뭐 윤상현 의원도 찾아가서 얘기를 나누고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 뭐 그래봐야 제가 볼 때는 예, 그래봐야 네. 우리 3월달에 가끔 봄눈이 내리거든요. 이게 춘설이 내려요. 네, 춘설이 내리는데 춘설이 어떤 때는 한 30cm도 쌓여요. 맞아요. 그런 적 있죠. 예. 확 쌓이는데 그래봐야 봄에 햇살이 확 비치고 저 영상 한 10한 4, 5도 올라가면 네. 그거 2시간이면 녹아요. 친구들 꽃배달 해보고 무슨 조원진이 가가지고 네. 누님 윤상현이 가가지고 대통령 누님 힘내세요 하고 어깨 두드리고 이래봐야 네. 그래봐야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봐야 무엇이 정의인지 헌법재판소에 사법적으로 명확하게 단죄가 됐고 네. 심지어는 보수 언론조차도 다들 저거는 인정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사회의 전체 그렇죠. 주류적인 생각이 네. 승복해야 된다. 네. 네. 뭘 할 수 있겠어요? 음. 그래봐야 그냥 마지막에 그냥 뭐랄까 네. 그냥 마지막에 상해 세레모니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표현이 좀 적절한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그래서 너무 큰 의미는 부여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세력은 제가 볼 때는 유신의 망령 귀신이 네. 잠시 살아왔을 때예요. 아. 유신 망령 귀신이 살아서 박근혜 대통령의 탈을 쓰고 4년간 존재를 했는데 네. 때가 되니까 이게 봄에 잠시 이 4년이라고 하는 이 춘설이 내렸던 거예요 보면. 네, 네. 근데 이게 따뜻한 봄날이 돌아오니까 그냥 한순간에 녹아 없어지고 음. 저거 그냥 기포로 그냥 다 날아간다. 아.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된다. 그런가요? 네. 네. 많은 분들이 그 상황을 보고 좀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네. 우리 김경진 의원님의 분석에 따르면 네. 너무 신경 쓰지 말라. 신경 쓰지 마십시오. 네, 이런 말씀입니다. 오히려 알겠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한 콘텐츠를 어떻게 채워야 될 것인지. 알겠습니다. 네. 예, 유신 망령은 네. 이제 이걸로 관심을 끊고 끊고. 앞으로 나가자. 저도 미방위에서 유전자가 이 3.0에 대해서 그게 우리 사회의 기술 영향을 얼마나 끼치는지 네, 미래로 미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 검찰 조사 이게 어떻게 될지 또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어제 박근혜 지킴이 결사대가 발족이 됐습니다. 네. 24시간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지킨다는 건데요. 네. 경호 인력이 부족하고 네. 근거 없는 선동과 증오가 조장돼서 신변이 위협받고 있다라고 네.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뭐 경호 맡을 단체가 없다 뭐 이런 게 발족 이유던데 네. 저는 이게 나중에 검찰 수사 국면에 갔을 때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저게 골목이 좁고 네. 근데 이제 저분들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이제 첫째는 그거고 저분들 말이 안 되는 게 그 대통령이 총회하는 윤전추 씨 또 이영선 씨 끝까지 지금 거기 가서 경호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핸드폰 그러니까요. 닦아드리면서 예. 참 끝까지 끝까지 닦아드리면서 네, 예, 있어요. 예, 그래서 저분들 보고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근거는 걱정하지 마시라. 이영선 윤전추가 1년 365일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 지킴이 필요 없다. 예, 당신들 굳이 필요 없다. 네. 걱정하지 마시라라는 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네. 두 번째는 너무 심하게 하시다가 가령 검찰이 체포영장이나 뭐 구속영장을 집행하러 왔을 때 네. 저분들이 혹시 난동을 부리지 않을까 이제 이런 우려들이 그러니까요. 있는데 이번에는 좀 법 집행이 강력해야 돼요. 아,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네. 명확히 파면이 됐고 대통령의 위법성이 인정이 됐는데 음. 그런 이제 결국은 지금은 범죄의 피의자 아닙니까? 네네. 범죄의 피의자 자격에서 검찰에서 소환 요구를 하면 대통령이 당연히 출석해서 소환을 받아야 되고 대통령이 그렇죠.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이제, 조사 예, 되죠. 체포영장을 강제 조사. 예. 이제 받으러 올 거 아닙니까? 받아서 집행하러 올 텐데 그 상황까지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서 현장에서 막는다. 그건 정말로 대한민국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단호하게 음. 전원 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해서 구속해야 됩니다. 아. 그건 대한민국 법질서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말은 좀 쉬운데 네.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뭐 황교안 권한대행도 지금 권력의 최정점에 있고 네. 검찰도 수뇌부가 이렇게 뭐 우리가 시민들이 촛불 민심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 줄까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근데 네. 첫째 검찰을 가지고 보면 네네. 검찰도 살아남아야 됩니다. 조직이. 음. 근데 지금 초기에 최순실 게이트 사건 수사 초기에 검찰이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실망스러운 모습이 우리 머릿속에 생생하게 지금 그렇죠.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특검으로 간 거죠. 네, 특검으로 갔고 네. 그
검찰이 국민들에게 그 정도 낮은 신뢰를 받는 한 음. 검찰은 국민들에 의해서 개혁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 현재 지금 국회 법사위에서는 야당 발의로 공수처법이 지금 계류 중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 공수처법도 있고 네네.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조직 보위를 위해서는 필사적으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아, 조직을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아니, 근데 다만 네. 조직을 위해서긴 하지만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됐던 사람들이 상층부에 살아 있어서 그러니까. 우려는 어느 정도 있어요.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보면 검찰은 조직 보위가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별다른 어떤 상황, 뭐 특별한 어떤 돌발 상황이 아니면 네. 이번 정권은 야권 내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저희 국민의당에서 둘 중에 하나가 집권할 확률이 매우 높고 네. 보수 정당 쪽에서는 집권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런 상황들하고 결합을 하게 된다면 네. 검찰이 수사를 언영분영 하려고 한다. 음. 이건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황교안 총리 이제 문제인데 황교안 총리도 그런 전체적인 상황 맥락 속에서 검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가는데 그러면 저 사람들이 방해를 했을 때 그러면 경찰력을 동원해서 진압을 안 할 수 있을까? 네.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게 경찰도 경찰 나름대로 조직 논리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겠죠. 그러면 당연히 저건 이 체포영장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은 이게 공무원들의 또 공적 기관들의 책무거든요. 네. 그럼 경찰이 하겠다는데 그러면 총리가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럼 경찰이 또 검찰 요구가 있는데 그건 안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서요. 네, 네. 그 밖에서 대통령을 위해서 무슨 골목 호위대를 조직한다고 하지만 그게 현실에 있어서 어떤 유의미하게 수사를 방해할 어떤 책동 준동 세력으로 뭐 활동하기는 그리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김경진 의원님의 그 예상대로 예측대로 좀 흘러가면 좋을 텐데 그렇게 또 안 된다면 네. 우리 시민들께서도 주말에 또 나와야 돼요. 아 제발 꽃구경 좀 하고 놉시다. 아 꽃구경 하시면 안 돼. 이제 매주 주말마다 예. 대선 후보들 심층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공약도 보시고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궤적도 보시고 네. 그 사람 머릿속도 한번 쫙 열어보시고 아, 우리 시민들이 네. 쉴 틈이 없어요 지금. 시민들 바쁘세요. 네. 벚꽃 구경도 못 가시고. 국민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 대한민국 국민들은 네. 아유 주말도 없고 주말도 이게 없어요. 10월 29일부터 네. 지난주까지 계속 이러고다가 아, 대신 제가 인터넷으로 웃겨드립니다. 오마이뉴스에서 웃겨드립니다. 아, 오늘 시리가 등장했던 거는 깜짝 등장했던 거 정말 저는 아직까지 진땀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네. 자, 특검의 수사 그리고 검찰 수사에 쭉 이어져 오면서 이 국민들의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탄핵 선고 당일, 네. 그러니까 파면된 당일에 네. 청와대 압수수색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지금 좀 압수수색 한다고 해도 좀 늦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압수수색을 즉시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실은 이제 조금 고민이 이제 이런 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갔으면 당연히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가지고 가면 지난번하고 달리 쉽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느냐? 네. 그건 아니에요. 또 황교안 권한대행이 황교안 권한대행의 네. 이제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와대라고 하는 것이 군사 시설이거든요. 예예. 그러니까 거기에 군부대가 들어와 있어요, 실제로. 음. 대통령 경호실도 그렇고. 네. 그러면 이 군사 시설에 대해서는 형사성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군사 시설에 대해서는 책임자의 허락을 받고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 네. 이 책임자는 이 정당한 이유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아주 특별히 정당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허락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왔을 때 네. 실은 지난번 안종범 수첩 2차 특검에서 압수한 것처럼 그 청와대 안에 있는 부분 남아 있는 이 범죄 증거물들이 네, 분명히 네. 있을 거고 그렇죠. 일부는 특히 이제 컴퓨터 서버 같은 것도 뒤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 근데 서버 안에 진짜 국가 기밀이 분명히 있어요 보면. 그러면 이게 검찰에서 이 국가 기밀을 함부로 뒤져보는 것은 또 안 돼요. 이게 밖으로 셀 유출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저는 이렇다고 봐요. 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군사 기밀, 외교 기밀 보안 책임자하고 같이 임석을 해서 검사 이쪽 책임자들 같이 임석을 해서 네.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보다가 하나씩 거기서
컴퓨터 자료 같은 경우는 수없이 많은 파일이라든지 수없이 많은 데이터 양이 방대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쭉 보면서 보면서 이게 기밀에 해당하는 기밀. 사항은 빼고 네. 이게 증거 자료가 될 만한 부분은 그 부분만 특별히 특정을 해서 이게 뽑아오거나 복사를 해오거나 네, 네. 이렇게 시간은 걸리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래요. 문제는 예. 이제 그 부분도 황교안 총리가 오케이를 해줘야 돼요.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근데 황교안 총리 지난번에 아무 대꾸 안 하고 그냥 버텨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러면은 뭐 가능성이 좀 높지가 않겠네요. 자료 확보하기가. 거기다가 또 하나가 뭐냐면 네. 이미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이게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하는 작업을 이미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예. 대통령 기록관에 지정 기록물로 지정해서 들어가면 네. 30년이 있어야 봉인이 풀려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 30년 이전에는 그거 보려면 어떻게 하냐? 국회에서 의결하거나 네. 아니면 법원에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영장을 발부해야 돼요. 거의 못 보네요. 그러면 어렵다고 기록물로 봐야죠. 지정이 되면. 네. 그래서 기록물 지정되기 전에 네. 일단 먼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에 들어가야 되고 집행에 들어갈 때 황교안 총리는 아까 말한 그런 전제 조건을 달아서 네. 같이 집행을 허가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정당한 방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황교안이 박근혜 키즈였잖아요. 보면 그렇죠. 박근혜 키즈였고 박근혜 호위무사를 자체했었잖아요. 네, 네. 과연 지금 그럼 박근혜가 퇴임한 이 시점에 어떻게 나올 것인지 아. 이제 그게 관건이에요. 또 다시 또 황교안 이 세 글자를 또 떠올리게. 그래서 되는데. 총리부터 바꾸자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끝까지 지금은 안 될까요? 이제는 좀 너무 늦었나요? 안 되죠. 대선 국면에 또 들어서고 해서 안 되죠. 참 이 황교안 총리가 계속해서 이 길목을 막아서고 있는 형국인데요. 네.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다면 30년 뒤에 공개가 되고. 거기다가 황교안은 사실은 법무부 장관부터 했잖아요. 네네. 이게 수사가 되면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황교안 본인 문제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나마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했던 김병준으로 바꿨다면 네. 차라리 그나마 여러 가지로 지금 문신의 폭이나 이게 많이 자유로웠을 거예요. 네. 뭐 그거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사실 총리를 그때 했다면 탄핵이 됐겠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민주당 쪽에서 뭐라고 하고 있죠.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이 있긴 한데 예. 어쨌든 황교안 권한대행이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이냐 예. 여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출국 금지는 할까요, 검찰이? 어떻게 보세요? 출금지요? 예. 그건 두고 봐야죠. 지금 뭐 보도 근데- 나온 거 보니까 예. 탄핵됐더라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는 게 있다. 예. 청와대 경호팀의 보호를 받아 동태가 다 파악된다는 점에서 예. 출금은 실효성 따져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검찰 쪽에서는 별로 그렇게 도망갈 것 같지는 않아요. 삼성동 사저를 베이스 삼아서 예. 거기서 진지 삼아서 거기서 그냥 점거 농성을 점거 농성하는 건가요? 아니 자기 집에 있으니까 그냥 점거는 아니고 그냥 농성. 농성, 주거 농성. 주거 농성. 그게 더 어떻게 보면은 예. 더 자기 입장에서는 예. 마음 편히 있을 수 있고 예. 또 친박 의원들도 만나면서 동향 파악도 할 수 있고 그런 뭐 그 여론전도 할 수 있고 이럴 것 같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로 도망을 갔잖아요. 네. 하와이 말년에는 이발소 갈 돈이 없었대요. 아, 이게 물론 이제 요새는 이제 국제적으로 돈이 워낙 자유롭게 오가고 뭐 스위스 금고에 뭐 얼마가 있다는 뭐 가진 루머가 돌아다니고 있고 뭐 네. 우리로서는 알 바는 진실은 뭐 모를 일이긴 하지만 음, 어쨌든 해외로 도피하고 도망다닌다고 하는 것이 전 네. 세계적으로 얼굴이 알려질 만큼 알려진 사람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아하. 그 부분까지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건 조금 좀 음, 걱정의 정도가 좀 너무 깊지 않나 싶은 생각이 주거 농성 할 것이다. 주거농성할 것이다. 그게 안전하다. 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저희가 오마이 TV 이 생방송으로 함께 하고 있는데 저희 카톡 친구 맺으신 분들 화면 하단에 보면은 오마이 TV 335 카톡 아이디 저희 아이디가 떠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문자나 뭐 보이스 통화나 아니면 페이스톡이나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기 네. 코코아톡으로 뭐 코코아톡으로 캘리포니아에서 뭐 들어온 아. 코코아 없습니까? 한번 읽어주시죠. 네,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고요. 영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제 아들놈이 네. 그 조어의 달인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사랑해 그러면 네. 아들놈은 따랑해 그러더라고요. 아, 예, 따랑이가 네. 이제 사랑을 따랑으로 하는데 그 네. 따랑이 어느 날은 꼬롱으로 바뀌더라고요. 꼬롱. 아. 이게 막
말을 바꾸면서 살짝 재밌게 뉘앙스를 재치 있게 네, 카카오톡도 코코아톡으로 하고 아니 이 가족의 그 가훈이 네. 웃겨야 산다 아닙니까? 저희 집사람이 네. 집사람이 봐도 저하고 아들놈 사이는 굉장히 웃기는 아드님 한번 모셔가지고 부자 토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나중에 않아도 특별 방송으로. 그렇지 않아도 지네 아버지가 이제 여기저기 방송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네. 저는 이제 인터뷰를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은근 이제 내심 이렇게 좀 나가서 같이. 결핍감이 있었던 차인데 네. 최근에 뭐 어디 인턴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 모 신문사에서 이제 인터뷰 요청 비슷한 게 들어왔대요. 예, 그래서 예. 가족 단톡방에다가 드디어 나도 인터뷰 들어왔다. 그래요. 네. 얼마나 기뻤을까. 그러니까 그래서 속으로 웃어줬죠 제가. 네. 얼마나 기뻤을까. 다음에 정말 팟짱에서 특별 방송을 한번 준비해 보는 것도 정말 웃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웃겨야 산다. 김경진의 어쨌을까 함께 하고 계신데요. 자, 이 우리 국민들 외쳤던 게 두 가지입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빨리 내려와라 퇴진 요구했었고요. 네. 또 하나는 적폐청산입니다. 네. 하지만 뭐 2월 국회 보면 아시겠지만 적폐청산 개혁 입법이 된 게 없어요. 네. 국민들이 그래서 국회를 보면서 아니 이게 뭐야 촛불 집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된 게 없어. 네. 국회 뭐 한 거야?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세요. 비판하고 계시는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빠만대 맞을까? 자가 반성하고 자가 반성. 반성하고. 근데 예. 이 적폐가 이제 첫 번째는 검찰 수사로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을 거고요. 분명히. 네. 그다음에 그건 범죄들이겠죠. 아주 분명한 적폐들이잖아요. 보면.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감사원 감사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가령 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인데 거기에 그냥 좀 수동적으로 시키는 대로 해서 도와줬던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이제 감사원 감사나 징계로 가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같이 어떻게 보면 제도나 시스템을 어거지로 지금 우기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네. 이건 저희 국회가 관여해야 될 부분들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각각의 영역에서 다 해야 돼요. 근데 검찰은 검찰대로 제대로 똑바로 해라라고 검찰에 맡겨줘야 돼요. 그건 검찰의 본연의 기능이니까. 그렇죠. 우리 국회는 검찰이 제대로 안 할 때 눈 부릅뜨고 있다가 이 새끼들아 너희들 그 제대로 못해 그 똑바로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똑바로 하는 거야 라고 우리는 국정 감시 기능을 행사해 줘야 돼요. 네. 근데 감시 기능을 넘어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건 보는데 이게 속칭 말하는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고 네. 행정부 감시 기능을 넘어서 이게 직접 해서는 안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거는 원래 행정부 집행권인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해야 될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네. 우리는 저것들이 검찰이 못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시비를 거는 방식으로 이제 국정을 통제해야 되는 이런 적폐청산이 하나가 있고 네. 감사원 부분도 여러 가지 할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감사원에다도 사실은 요구를 해야 돼요. 보면.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국회는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이게 첫째는 법사위에서 지난번에 그 권성동 위원장이 네. 만장일치 합의에 의해서 모든 안건을 지금 법사위가 상정을 하고 있잖아요. 보면. 그게 관례다라고 관례. 얘기했죠. 실제로는 좋은 관례예요. 보면. 근데 문제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알박기를 하면 이게 아무리 옳고 아무리 국민적인 여론의 지지를 받는 사항이라도 저 알박기 자유무시기 당 때문에 특히 춘천에 있는 김무시기 네. 그분. 예, 네.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 그래서 네. 지금 어제 이제 이렇게 국회의장이랑 야당 교섭단체 대표들이 모여갖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좋다. 그러면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하자. 네. 그래서 선진화법의 문제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싸움을 안 하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하는 장점은 거뒀지만 네. 이런 알박기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되겠다. 선진화법을 어느 정도 다시 과거로 되돌리자. 예. 근데 대신 요번에 하지 말고 선진화법 개정안을 만들어 놓고 21대 국회부터 적용을 하자. 그러면 누가 어떻게 될지 이거는 모르는 거 아니냐. 누가 일당이 될지도 모르고 예. 이렇게 지금 안을 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지금 개혁 입법이 신속하게 안 되더라도 최소한 개혁 입법이 돌아갈 수 있는 절차적인 시스템이라도 다시 보완을 해놓자. 네. 라는 제의를 지금 해놨는데 사당 이 자유한국당 빼놓고 나머지 3당은 다 됐어요. 합의가. 언제나 자유한국당이 문제네요. 거기가 이제 그 박근혜 탄핵 반대 탄원서를 쓰신 53분 탄핵할 때도 찬성을 안 하신 네. 53분이 계시는 53명의 위대한
어쨌든 그분들이 또 세력화를 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삼성동 사저를 주변으로 예, 모일 것 같은데. 그다음에 뭐 국정 교과서 문제도 그렇고 네. 뭐 이런저런 문제들 우리가 좀 손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음, 국회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네. 현실적으로는 지금 대선 국면에 들어와서 일단 조금 좀 앞으로 2달 동안 주춤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새로 대신 대통령 입법 권한은 없잖아요. 네. 실은 우리 국회가 입법해주면 대통령 그걸 집행할 따름 아니에요. 보면. 그렇죠. 예. 행정부. 근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정치는 대통령 자체가 국가의 통치 최고 수반이 국가 원수로서 수반의 어떤 지위와 자격이 있잖아요. 헌법상. 네네. 그분이 주창하는 부분이 상당 정도 국회 입법에서도 반영이 돼 왔어요. 현실이 또 역사적인 히스토리가.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새롭게 선출되는 대통령이 음, 나는 정부 조직을 가령 이렇게 바꾸고 싶다, 이런 제도는 이렇게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초기에 몇 달 동안은 가급적이면 그분의 의견을 들어드려서 새로운 어떤 이 행정 정치 행정의 기반을 우리가 좀 도와드리자. 네. 이게 속칭 말하는 허니문 기간이에요. 맞아요. 보면 예. 그 기간을 마련해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단 국회가 우리가 우선적으로 바꿔버리면 그분의 의사가 그분이 또 나는 생각을 달리한다면 또 저 복잡해져요. 보면. 아하. 그래서 원래대로 한다면 입법부 우위예요, 사실은. 예. 우리는 법을 만들고 우리가 만든 법 범위 내에서 행정부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정치 문화와 정치 현실은 대통령이 바라는 바로 그 끌고 가고자 하는 행정의 어떤 이상향으로 우리가 입법적으로 뒷받침을 한동안은 해드려요. 여지를 남겨두자는 네.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런 상황도 조금은 있어요. 네. 자, 실질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무튼 촛불 집회에서 드러난 탄핵 정국을 견인해낸 우리 민심은 분명히 적폐청산,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고 있다. 그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 이 삼성동 사저 주변의 주민들께서 이제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한 초등학생이 인터뷰한 신문 기사를 한 기사를 보니까 네. 우리 동네 망한 것 같아요. 너무 이런- 시끄러워. 네, 너무 시끄럽고 막 이 태극기 성조기 들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네. 이 정상적인 동네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네. 아유, 우리 주민들 이거 손해배상 청구해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65데시벨인가요? 아, 이 예. 가면은 장난 아니잖아요. 또 취재진들을 향해서 계속 욕설을 하고 지난번에 그 탄핵 날은 저기 뭐죠? 사다리로 철제 네. 사다리로 막 네. 때리고 네. 이런 것도 있었는데 네. 안타깝게 세 분 목숨을 잃기도 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네. 이런 걸 정리하기 위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승복 메시지, 화합 메시지 이런 걸 좀 내야 된다. 이런 걸 저희 지난 방송에서도 강조를 했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아유, 네. 참 저희가 국민들이 20번이나 광장에 나갔었는데 또 나가야 되나요? 또 나가야 되나요? 이게 어쨌든 주말마다 위대한 국민들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박지원 대표 말을 빌리면 예, 국민은 알파고 음, 정치는 8비트. 시리 얘기는 하지 마세요. 시리. 또 대답합니다. 조용해. 맞아요. 네. 우리 국민들의 위대함을 이번 탄핵 정국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고요. 네. 의원님께서도 촛불 집회 계속 뭐 참여서 하시고 지켜보셨는데 네. 어떤 걸 좀 느끼셨나요? 20번. 그러니까 첫째는 그러니까 제가 느꼈다기보다도 외신들이 분석한 기사들이 있어요. 네. 저- 영어 잘하시니까 또 이제 외신으로. 그걸 번역한 거예요. 원문 독해가 아니고 네, 아, 예, 번역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첫째는 전 세계가 깜짝 놀랐다. 음, 대한민국 헌법재판 제도가 이렇게 잘 작동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 네. 세 번째는 가령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음, 대부분 군사 쿠데타나 유혈 쿠데타 힘을 가진 물리적인 이 총칼을 가진 집단들이 개입하려고 하는 또는 그 집단을 이용하려고 하는 유혹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수 있다. 맞아요. 거기서 꿈쩍도 안 하고 안 움직였다. 네. 국민들의 이 질서 수준 음. 이게 대한민국 세계 최고다. 네. 라는 것이 이번 탄핵 사건에 대한 외신들의 하하. 분석이에요 보면. 참 그러니까 우리 타고르가 말한 네. 위대한 동방의 불빛으로 우리가 이미 정신적으로는 전 세계 90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 국가로 하면 이제 북유럽 국가들 얘기하고 민주주의 하면 미국을 얘기하지만 이미 미국도 가령 뭐 의료 보장 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또 무기 팔아먹는 거라든지 예. 뭐 또는 월가의 횡포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거기도 결코 이상형은 아니에요. 과거 우리가 맞아요. 7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미국 이상형이었지만 네. 지금 2017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이
모든 것을 종합할 때 all situations considered 다시 한번 두 번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네. 한국은 탁월하고 말한 전 세계를 지도할 만한 예. 동방의 등불이 되어 있다. 하하.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정신적인 민주주의 가이드라인과 행동 양식을 네. 전 세계로 만들어서 우리가 행동으로서 보여줬다. 아, 이 전 세계인의 자부심이- 영혼 속에 남아 있는 예. 전범이다.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위대함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박수를 보내드려야 된다. 저희가 박수 한번 쳐볼까요? 박수. 야, 예, 웃음 치료하면서 네. 박수도 드리고. 박수하고. 자, 너무 좋습니다. 아, 우리 국민들만 믿고 네.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웃겨야 산다. 네, 웃게 산다. 김경진의 어째을까는 장윤선 나왔네. 예, 같이 하고 있었네요. 장윤선 기자도 웃고 있어요. 여기에 자세를 바꿔가면서 여기 오디오만 딱 넣었으면 웃는 우리 장윤선 기자의 그 호쾌한 네. 그 웃음소리를 넣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장윤선 기자 네. 함께 오늘도 방송을 해봤습니다. 자, 의원님 오늘도 네.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제가 들으면서 네. 역사 얘기도 좀 배울 수 있었고 네. 그리고 영어. all situations considered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네, 영어도 제가 많이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또 장윤선 기자와 함께 네. 또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해주시죠. 카메라 이쪽 보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마지막 하나까지 제거하지 못하면 또다시 증식하는 헬리코박터 HP7으로 더 강하게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